정오 종합뉴스. (12월 2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가 막판 협상 끝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새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9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오는 5일 서울광장에서 5,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3세에서 5세 무상교육을 포기해 부모들을 배신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적 표현물을 만들어 학습한 혐의로 부산 지역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여야가 막판 협상 끝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새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 협상을 시작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는 오늘 새벽 4시간 이상 이어진 협상을 끝내고 본회의에서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협상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해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업법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5개의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쟁점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회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 등 5개의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법의 법안 심사 시 절차상 숙려기간 5일을 갖고 충분히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못해 여야 원내대표 간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무상교복과 청년수당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성남시는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예산 27억 원을 들여 교복 비용을 대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이 같은 무상교복 정책을 변경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행할 청년수당 제도를 두고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성남시와 서울시는 정부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책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 협상은 결렬되고 포기됐다며 대한민국 3세에서 5세 무상교육을 포기해 부모들을 배신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다른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2천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교육감들이 그런 조건으로는 받을 수 없다며 차라리 누리과정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이후 발생될 보육대라는 정부 여당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49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이달 5일 서울광장에서 5,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연석회의 참여단체는 흥사단 YMCA 등 대부분 정치색이 옅은 중도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들입니다.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과격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집회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 낸 집회 신고와 지난달 29일 백남기 범국민대책위가 서울도심을 행진하겠다는 신고는 금지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정부가 지방교부세 삭감카드를 활용해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정비하려는 방침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문 대표는 정부가 못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사업 정비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정부의 협박이고 지방정부의 복지성과 독점을 빼앗으려는 얕은 꼼수라며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이 범죄라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건 무엇인지 박근혜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기술 이전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최대 한도로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논평에서 미국은 가장 민감한 국방기술 이전을 통해서 한국의 국방 프로그램과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KF-X 사업과 관련해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21개 항목의 기술 지원을 받는 데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미국 정부 일부 부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만나 이번 노동개혁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사정위원회와 합의되지 않은 안을 집어넣은 노동법안은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계약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뉴스K 영상 일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도 노동자들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거예요. 경기지 확산이 무슨 노동자들 위해서 하는 겁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말고요. 고생하세요. 예? 자, 아니 합의도 안 내고 집어넣으시면서 그게 뭐 노동자들 위한 거라 거짓말하고 그럽니까? 기자들하고 합의된 겁니까? 합의 안 된 거죠?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청년 실업 문제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정부도 그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지 지금 기간제 3개월을 늘린다든지 파견업종을 확대하면 결국은 이 일자리는 전부 다 비정규직 일자리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면서 청년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 아니고 모순이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기인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에 무리를 빚은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제적이 내려졌습니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동기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박모 씨에게 제적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전화받는 태도를 문제 삼아 여자친구를 2시간 동안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10월 의학전문대학원 제적 위험을 우려해 가해자인 박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학교 측도 가해자 징계나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적 표현물을 만들어 학습한 혐의로 부산 지역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A모 씨 등 부산청년 한의사회 회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부산 모대학 한의학과 졸업생과 재학생들로 지난 2010년부터 재작년까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학습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공동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검찰이 80년대 해묵은 자료를 꺼내 이른바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2일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고3 재학생들은 소속 학교에서, 졸업생 등은 수능 원서를 낸 출신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1등급 컷은 국어 A형은 130점, 국어 B형은 129점, 수학 A형은 136점, 수학 B형은 124점, 영어는 130점이었습니다. 2016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한 주 동안 진행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예측근 정윤회 씨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던 역술인이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역술인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정권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이 있다며 대기업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지인 A씨로부터 투자금 1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은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이 아니라 순수한 기부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프로축구팀 강원FC가 창단 7년 만에 해체 위기를 맞았습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내년 강원FC 예산 20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강원FC의 한 해 운영 비용은 50억 원에 70억 원 규모로 올해 강원도가 지원한 금액은 40억 원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의 이번 의결이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강원FC의 정상 운영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공기업들의 신규 채용과 승진에서 여성 홀대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30개 공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 2,500여 명 가운데 여직원은 1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감정원과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올해 여성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기업은 11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간부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중이 급격히 떨어져 임원 148명 가운데 여성은 단 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전철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적어도 5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탄불 바이람 파샤구 관계자는 전철역 인근 육교에서 파이프 폭탄이 터져 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정확한 폭발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폭발로 전철 유리창이 깨지고 승객들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역 주변의 교통을 통제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 하원이 오늘 시리아 내 IS에 대한 공습안을 표결합니다. 캐머런 총리는 내각이 시리아 내 군사작전에 대한 표결을 오늘 실시하는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가결이 확실할 때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번 공습안은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타임스는 공습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영국 공군이 48시간 안에 시리아 공습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공군은 이번 주 내에 시리아 IS에 대한 공습을 시작해 미국과 프랑스 등 연합군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강우량은 8mm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